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부담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어떤 더티한 국가 15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되는 국가들 많이 하락을 했고요. 또 공매도에다가 배당락 수급 이런 것들이 또 수급의 압박을 또 주면서 밀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옵션 전부 다 하락 쪽으로 베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플러스 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수가 초반 이후에 이제 반등 다운 반등 한 번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이제 조선주가 선방, 농업 관련주, 비료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고, 화장품주들이 지수보다는 조금 낮게 움직이는 뭐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재료들을 보면 우선 관세 우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기 내내 관세 이어질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자동차 업체들 대상으로 경고 메시지도 날렸거든요.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세가 이거 깎아지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가장 큰 어떤 하락의 요인이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지수를 지탱해줬던 게 삼성전자였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별다른 힘을 못 썼죠. 뭐 AI 관련된 투자가 주춤거릴 수 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뉴스로 나왔죠. 이 부분이 또 투자자들에겐 부담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시행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많이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뭐 대차 잔고 많아진 종목들이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악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밀리면 저점 매수가 가동이 돼서 시장을 좀 커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공매도 시행, 뭐 관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기 매수가 가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월간 기준으로 이번 달에 순매수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고, 또 특히 오늘 종목들별로 이제 분기 그 배당 기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종목이 이제 배당락이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도 물량이 평소보다 늘어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재료가 더해지면서 지수가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낙폭을 줄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는 그냥 뭐 다들 뻔한 것들이긴 한데, 뭐 관세 이야기 있고, 뭐 아시아 시황 나올 때 전부 다 뭐 블룸버그, AP, 로이터 전부 다 관세 때문에 빠진 거다. 그리고 금값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주목해 본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뉴스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자동차 업체들한테 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 올리면 처벌할 거야 라는 식, 뭐 저 처벌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제 뭐 문구를 더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저거는 뭐 페널티를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근데 저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되면 실적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여오는 가격, 만드는 가격이 올라갔는데 차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그 IB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로는 자동차 가격 상승 요인이 대당 4,500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격 못 올리면 안 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실적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첫 번째는 안 좋은 쪽으로는 이거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조금 하나 틀어서 보면 아마도 어차피 관세는 장기적으로 계속 부과할 게 아니라 상대방 협상용이니까 관세 부과 그렇게 안 될 거야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격 올리지 말고 기다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후자 쪽까지 생각할 겨를 없이 아이고 이게 자동차 업체들 큰일 났다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재료가 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긴 했지만 이걸 덮을 정도의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사실 세부 내용 보면 꼭 그렇게 해석될 건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지역에서의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 임대를 좀 취소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TSMC가 아시아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짓는 걸 속도 조절한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뉴스들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를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오늘 나오는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그 미국에서 좀 지저분한 국가라고 선정을 했는데, 저 국가들은 미국에 흑자 보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저게 뭐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렇게 이제 여기 몰려 있는 나라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1.5%에서 2% 사이 지수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냥 관세가 시장을 다 눌러버린, 시장을 지배한 그런 하루였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공매도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오렌지 색이 대차 잔고. 그러니까 공매도 치려면 주식을 일단 빌려다 놔야 되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게 되죠. 빌려왔다라는 의미잖아요, 주식을.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이 주가 추이인데 최근에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군들이 주가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대상이 될 거다라고 걱정되는 종목군들을 투자들이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했고 제가 이제 종목명을 표기를 안 한 게 이게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종목명은 다 지웠는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 대차 잔고 증가 상위 잔고 위로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만 제가 뽑은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코스닥 시장은 제가 이제 뭐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오전장에 어설프게 마이너스가 되면 오후 1시 넘어가면서부터 밀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고. 근데 저게 보통은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용 물량이 좀 확실히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게 신용 잔고가 그렇게 그전보다 안 큰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잔고율하고 지금하고 똑같지가 않은 게 예전에 22조인가 하여튼 그렇게 갔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가 넘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00포인트 전후면은 그때보다 작은 규모 가지고도 신용 비율 자체가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물량들이 코스닥 쪽에서 나온 것 같다. 근데 오늘 최대한 꼬리를 길게 달아서 저점 대비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점 대비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초에도 오전에 마이너스권에 애매하게 있으면 오후장에 또 저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지수는 평범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그러니까 급등도 나올 수 있고 또 오후장 투매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닥은 당분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번 급반등도 한번 나올 만한데 수급이라든가 종목들이 좀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이제는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판으로 내려와 버렸죠. 상황 자체가. 이 보시면 61선, 61선 정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투를 벌이는 그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61선에서는 튕겨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 폭은 좀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61선 지지한 것 같긴 한데 격차가 멀리 쭉 하고 달고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초에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 흐름 자체가 새롭게 짜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주초에 이제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에서 외국인들 오늘 많이 팔았고 코스닥도 많이 팔았고 선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이제 매도 이력이 한 2만 계약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옵션도 그냥 콜 팔고 풋 사고 그냥 오늘은 너 죽어봐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때려서 오늘 다 털어버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순매수여가지고 잘하면 이번 달 순매도로 끝나겠구나라고 했는데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월요일에 뭐 순매수로 끝나서 월간 기준 순매수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미를 둘 정도의 규모는 아니죠. 근데 이제 흐름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좀 도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게 배당락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반부터 그냥 계속 밀어버리기만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이었고 그러니까 그 전차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들 이슈가 있는 어떤 수출주들 중심으로 좀 매도를 강하게 했고 이제 매수 쪽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업종을 고르게 샀다 이런 느낌이 있진 않죠. 뭐 특정 업종을 좀 샀구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골라서 샀고 순매수 1위 종목이 130억 정도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뭐 매수 쪽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삼성전자가 매도 1위였는데 매수는 그래도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현대차를 샀다. 기아를 팔긴 했지만 현대차를 샀다라는 거는 나름대로는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었는데 근데 뭐 그 외에 보면 의미 있는 어떤 매수 업종 고르게 이 업종은 고르게 샀다라고 표기할 게 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골라 담는 정도. 금융주 조금 몇 개 담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이 이렇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HLB,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움, 삼천당제약 이렇게 팔았는데 시가총액 상입한 거잖아요. 예, 시가총액 상단을 좀 팔았다라는 거고, 이제 매수 쪽에서는 반도체 오늘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평소보다는 이제 매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은 뭐 매도 쪽이나 매수 쪽이나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오늘 보면 이제 매도에서 이런 업종을 뭐 고르게 담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계속 골라서 사는 예, 골라 담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수급의 특징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기관들이 샀던 종목이나 이번 주에 산 거를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산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주말에 좀 잘 추려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미국은 관세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속도 조절을 강약 조절하는 거예요. 미국이 좀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가서 숨통이 좀 트이고 하면 관세 발언 세게 하고, 다음에 또 위협이 되면 또 관세 발언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락이 제법 나온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유연성을 발휘할 거냐, 아니면 이제 4월 2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한동안 니는 주식시장은 좀 빠져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공으로 갈 거냐, 이제 요 양쪽에서 어떤 쪽으로 가게 될지가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지표가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 2월 PC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비싼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있고 귤이 있다. 근데 이제 사과값만 되게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물가 지표 자체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사과값 올랐으니까 귤을 그냥 안 오른 귤을 사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PC 지표는 안 올라가게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좀 덜 오른 쪽으로라도 소비가 이어지면서 물가 지표 자체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근데 그 지표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제 물가가 이제 이거 대체제 되는 것까지 다 올랐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인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저 물가도 올라갔다 이렇게 돼버리면 연준이 지금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금융시장은 안 좋고 이게 대책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오늘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상하게 악재가 많긴 했어요. 또는 악재라든가 좀 불안함이 유난히 많았는데 이게 해결된 건 없죠, 사실은. 왜냐면 4월 초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정치적인 변수, 지금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날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어쨌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불확실성이니까 그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반영은 오늘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됐어요. 다 된 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일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매수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신용 물량. 예, 종목들별로 신용 잔고율이 좀 높았던 종목군들은 여기서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주초에 아주 강력한 급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안 그러면 신용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되게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장중에 제가 또 이거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거긴 한데, 이제 하락 종목수 탑으로 봤어요. 20위권까지. 근데 이게 하락 종목 비율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 상장 주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락 종목수가 그날 가장 많은 하락 종목수 비율을 보였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순위는 달라져도 전날은 되게 많이 하락한 날이다, 투매가 나온 날이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보니까 그날 이제 투매 나오고 나서 한 달 후에 지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15번 올라갔고 5번 빠졌어요. 지금 여기 이제 2월 28일 거 표기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게 될 건데, 어쨌든 15번 오르고 5번 빠져서 75%의 상승 확률이 있었다.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건 뭐냐면 전날이 저점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이제 몇 번 지저분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형태가 났기 때문에 저렇게 투매 나오고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엉망이 되더라. 그런데 한 달 후에 봤더니 결국엔 올라갈 비율이 높았다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통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이 되게 불안정한 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오늘 오토존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건 제가 주말 증시 전망대에서 설명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관세를 많이 내면 사람들이 차를 안 바꾸니까 부품주들은 올라가거든요. 있는 차 고쳐서 탈 거니까. 이것도 안 먹히잖아요,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아시아 부품주라서 그것도 관세가 부과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 현재 공장에 있는 부품주들도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있는 대로 모든 걸 끌어서 나쁜 쪽으로만 다 반영된 합의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초에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좀 골치 아픈 기술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그림이나 이런 거는 제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